제69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대한민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실험이었고 그 실험은 처참한 실패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증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에 기반한 정치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의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5.47배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소득 하위 20% 계층이 한 달 평균 124만 원을 벌어서 1년 전보다 17.7%나 감소했습니다. 1분위 취업자 수는 가구당 1년 전 0.8명에서 금년 0.64명으로 줄어서 20.9%나 감소했습니다. 1분위 가구주의 55.7%가 무직 상태여서 1년 전보다 12.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최악의 소득 양극화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소득 양극화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좌편향 이념적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 판매업 등 최저임금 인상 취약 업종에서만 약 19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분위에 속해 있던 자영업자 중에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1분위로 내려앉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니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36.8%나 감소한 것입니다. 어제 저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에 가서 택시 기사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대여섯 시간을 대기하면서 손님을 기다리는 400~500명의 택시 기사들은 지쳐 있었고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카풀 제도에 항의하며 분신한 2명의 동료 기사를 말하며 도와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분들의 아우성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국민에게 답해야 합니다. 2년간 54조의 일자리를 쓰고 실업자는 122만 명이 되었고 소득 양극화는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이제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탄력 근로 시간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노동개혁을 시행해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에게 신뢰를 주고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해야 합니다. 기업에게 활력을 주고 시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시장주의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대 양당에게 국회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도대체 국회를 언제까지 비워놓을 작정입니까? 각종 민생 경제 법안과 개혁 법안들이 산적해 있건만 양당은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각 상임위별 간사님들이 강조했던 바대로 상임위마다 처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육위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문제와 공교육 정성화법, 유치원 3법, 학교보호법 등 시급한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환노위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국가적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일명 최이백법이라고 하는 채무자회생법과 재벌개혁을 위한 각종 법안 등 민생법안들이 있습니다. 사개특위에서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각종 내용들, 정무위에서는 부정청탁법 개정 등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고 손혜원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상조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재위에서는 적차국채 발행과 신재민 사무관 폭로건, 또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다뤄야 합니다. 과방위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일몰 기한에 따른 유료방송 문제 해결과 KT화재 원인도 밝혀야 합니다. 행안위에서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선관위원 인사청문 시한이 25일입니다. 또한 5.18 특별법 개정안과 과거사 정리기부법 등 미뤄온 법안이 많습니다. 농해수위에서는 쌀 목포 가격 결정과 농업시장을 위한 각종 법제화도 시급합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일명 임세원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문체위와 여가위에서는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와 각종 체육계 비리를 위한 해결을 위한 법안이 쌓여 있습니다. 정개특위에서는 1월 합의 처리 시한을 넘긴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하루가 급합니다. 이처럼 바른미래당은 각종 민생 법안에 대해서 철저한 심사와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양당은 민생과 국익은 쳐다보지도 않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양당은 제발 지금 즉시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상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최근 밝혀지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에 매우 깊게 뿌리 내려진 적폐임이 다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채용 비리 근절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우리 사회를 고쳐내라는 촛불 민심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희망사항입니다. 민주당은 채용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민주당의 의도적인 방해 때문에 멈춰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부터 정상화시키는 것이 도리입니다. 민주당은 무슨 사건이 터지면 말로만 주장할 뿐 실행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십시오. 국정조사 계획서의 채택을 위해서 지금 즉시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시켜 주십시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 단절을 위한 첫 출발은 국회의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민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국민 앞에서 청와대와 여야가 함께 모여서 약속했던 내용대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저도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부자들에겐 천국, 가난한 사람들에겐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론에서 100년 집권론까지 이야기했는데요. 10년만 이 정권이 연장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은 민생 지옥이 될 것 같습니다. 2003년 이후 통계조사에서 빈부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나왔습니다. 하위 20%는 소득이 18% 감소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빈익빈 부익부 사회가 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오히려 빈부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적폐 정권보다 훨씬 더 못한 정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원인은 경제 무능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외계인의 정책을 가져다가 실행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심각성을 하루빨리 깨닫고 국민들한테 정말 처절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해서 대한민국 경제 망친 거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폈던 정책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과속 인상 반성하고 내년 한 해만은 동결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탄력 근로제도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연장하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민노총 떼쓰기에 결연하게 맞서야 합니다. 민노총 자꾸 불법 폭력을 자행한다면 민노총도 해산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결심으로 민노총과 싸워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가난한 사람들의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었는데요. 기존의 비상 저감 조치와 다른 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강제로 운행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41만 대의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을 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자발적인 제한 조치, 운행 제한이 아니라 강제 조치인데요. 근데 문제는 효과입니다. 이들 차량 모두가 길거리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 농도 줄이는 효과는 3%도 안 됩니다. 환경부도 이건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75%가 중국 등 국외 영향입니다. 나머지 25% 중에서도 차량이 미치는 영향은 15% 미만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모든 자동차가 다 스톱해도 효과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 차량 운행을 막자고 야단법석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바깥 공기 덜 마시게 차를 이용하라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효과도 없는 정책을 만들어서 애꿎은 영업용 트럭들의 생계활동만 방해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나쁜 부처입니다. 숫자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루 자동차 배출량의 52%를 저감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5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저감 효과를 계산하려면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아니라 국민들이 마시는 공기 기준으로 얼마나 줄어드느냐 효과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동차 배출량이 애초에 3%도 안 되는데 전체에서 이걸 절반을 줄인다 한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1.5%도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효과 없는 비상저감 조치 중단하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탁상 행정 때문에 서민들만 골병이 됩니다. 이 정부 들어서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자 통계청은 2018년에 표본을 바꾸고 표본 수도 8,000개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월 평균 소득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한 소득 증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주도 소득입니다.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목표가 이것이었습니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한 목적이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까? 아니라면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원인 분석도 제대로 못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는 이 결과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3일 전 대통령은
김영균 씨 가족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위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당정 후속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20일 현대제철에서 용역업체 근로자 이모 씨가 작업 중에 숨졌습니다. 고 김영균 씨가 사고가 나자 가장 많이 바꿔야 한다고 한 것이 외주의 정규직화였습니다. 그런데 외주를 정규직으로 바꾸면 사고가 줄어들겠습니까? 정규직화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김영균 씨 사고가 났을 때 위험 작업장의 환경 점검을 했었어야 합니다. 김영균 군 사고에 있어서도 2인 1조를 지키지 않았고 헤드랜턴도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현대제철은 2017년 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받아서 34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는데 그 이후 이 위반 사항이 개선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했습니까? 정부는 설비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작업 환경은 안전한지, 안전교육과 안전수칙은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확실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전사고를 절대 막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블랙리스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쪽의 수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를 두고 여전히 통상 업무에 일하는 체크리스트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파일의 표지에 체크라고만 써놓으면 그 내용까지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우긴다고 해서 블랙이 체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범죄자들이 타고난 유전자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로 직권남용 때문에 유죄를 받았던 사람들도 자신들은 체크였다고 무죄를 주장하기는 매일반일 것입니다. 청와대는 경험한 마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발언을 한다면 자칫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모든 사실을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회와 언론은 물론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하여 재벌 총수들의 등기이사 선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받은 불법 경영진들이 다시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오너 리스크를 키우고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한 사례로 한화 김승현 회장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회장은 특경과법상 배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최근 종료되었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특경과법상 집행유예 종료 후 2년간 금융회사 및 유죄 판결 관련 회사의 취업 제한 대상이 됩니다. 먼저 법무부에게 김승현 회장에게 취업 제한 사실을 통지했는지부터 묻겠습니다. 이 통지는 현행법상의 행정관청의 의무이고 취업 제한 제도의 첫 단계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취업 제한은 등기 임원을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에도 취업 제한 대상 불법 경영진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법무부가 그간 법을 집행하지 않았고 관련 조항을 사문화시킨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가 개선을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정말로 제도를 개선하고 재벌을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에라도 특경과법상 배임 횡령 등의 처벌을 받은 재벌 총수 일가를 파악하고 그들이 경영활동하는 것이 위법인지 판단하여 현행법을 원칙대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역시 주주총회에서 불법 경영진들이 등기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분명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경제 범죄자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고 회사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벌 범죄의 전형적인 결말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안보위원회 위원장에 전국사관학교 교장선생이신 이봉원 장군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민해상안전수절위원회 항공안전에 오랫동안 종사해 오신 최혁 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예, 임명장 수여식 하겠습니다. 네, 중앙당 상설위원회인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에 이봉원 장군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임명장 이봉원 위 사람은 바른미래당 중앙당 상설위원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9년 2월 22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축하드립니다. 예, 해상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임명장 최혁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항공 및 해상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9년 2월 22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예, 두 분 임명된 임명위원장님들의 간단한 인사말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경제 문제는 조금 잘못됐으면 정책을 금방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는 역사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남북관계는, 우리 안보 문제는 대단히 위기이면서 동시에 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남북의 위기 상황이 평화의 체제로도 될 수 있고 행복한 동남아의 지역으로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안보 정책들에 중요한 것일수록 사실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들을 보면 그런 잘못된 방향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서 의견들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일들에 우리 당에서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데 저는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다 더 정부가 좋은 정책을 결정을 하고 성과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당의 정책 결정에 최선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봉원 장군께서 우리 당의 국방안보 위원장을 맡게 돼서 당으로서 큰 영광이고 앞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남북 평화의 흐름 속에 그 평화는 튼튼한 국방과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국방안보 대세를 튼튼히 하는데 더욱더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혁 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에 임명된 최입니다. 위원장에 임명해 주신 총학교입니다. 당 지도부에 정면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장 경험을 살려서 항공과 해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책 발굴과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